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흘 만에 반등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폭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1956포인트 선까지 오르면서 5일 이동평균선을 회복을 했고요. 1960선쯤에 위치해 있는 120일 이평선도 회복하기 위해서 주력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 미국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한 데 이어서 함께 출발한 일본 증시도 어제의 급락을 딛고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투자 심리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1월 산업 생산이 4개월째 두 자릿수 상승을 이어갔고요. 경기 선행지수 역시 13개월 만에 상승으로 돌아섰다라는 소식, 오늘 투자 심리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매수 강도는 크지 않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7거래일 만에 현물 시장에서 매수 우위로 돌아왔다는 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에 더불어서 기관까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동반 매수에 나선 것은 지난달 18일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고르게 오르는데요. 운송장비와 전기, 전자업종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역시 사흘 만에 반등 508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증시전략센터에서는 1부와 2부 시간 모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 통해서 종목 상담 요청하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참여 방법 있습니다. 보다 빠르게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plus.cntv.co.kr 인터넷 접속하셔서 와글와글 게시판에 남겨주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책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동차주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전반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간 하락했던 건설업종 지수가 거의 3거래일 만에 반등을 하면서 현대건설, GS건설 이렇게 큰 대기업 건설업체들에도 매수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 오늘 장 특징적인 부분들일 텐데요. 시황센터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시황 소식들 듣고 가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시장 사흘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된 경기 선행지수가 13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죠. 향후 경기 국면을 긍정적으로 보는 만큼 오늘 우리 시장은 모처럼 강세 출발했습니다. 양 지수 모두 1%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먼저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7포인트 상승한 1956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1942포인트로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5일선을 지지하면서 장중 1950포인트 후반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오늘 모처럼 외국인이 7거래일 만에 매수로 대응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7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오면서 542억 원 매수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은 7거래일 연속 매수로 대응하면서 1,500억 원 오늘도 매수 우위를 가리키고 있고요. 이 시각 개인만이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사흘 만에 시원스럽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5포인트 오른 508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506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이후 5일선을 지지하면서 상승폭을 확대하며 508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요. 오늘장 506포인트와 508포인트 사이에 조금 박수권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시각 외국인이 44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 40억 원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지만 현재 코스닥 지수 상승세를 꺾기에는 힘이 붙이는 모습이고요. 오늘 기관이 관망하는 가운데 10억 원 소폭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틀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3원 90전 하락한 1124원 가리키고 있는데요. 중동 지역의 정정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경기 지표 호조로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하면서 역의 환율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달러 환율은 1125원으로 오늘 하락 출발했는데요. 현시 주가를 하회하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2월 외환 보유고가 3천억 달러 육박했다는 소식도 원달러 환율 하락세에 하락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 특징 테마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형 IT주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5% 강보합권을 움직이면서 8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계 증권사를 통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LG전자가 2%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SDI도 2%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와 LG디스플레이 모두 강보합권을 움직이면서 전 종목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IT 대표주에 이어서 아이패드2가 어제 발표되면서 태블릿 PC 관련주가 모두 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STE크가 5%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오위즈가 3% 이상 오르고 있고요. 인텔스도 2% 강세 보여주면서 전 종목이 오르고 있습니다. 2월 자동차 판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서 현대차 상방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관련주가 모두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가 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기아차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나흘째 오르면서 3% 급등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3%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품주인 만도가 5%, 현대위아도 3%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 국제유가는 또다시 급등했습니다. WTI가 $100를 넘어섰는데요. 이에 정유주를 비롯한 화학주가 오늘장 강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정유진 S오일이 0.9%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GS가 1% 이상 오르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이 3%, KP케미칼과 호남소비도 4%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특위 고문으로 참여한다는 소식에 관련 종목도 모두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IB스포츠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도 모두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단기 테마 성격이 강한 만큼 투자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1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코스피 코스닥 모두 4거래일 만에, 사흘 만에 1%대 반등을 주고 있는데요. 증시전략센터 일부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전략센터 일부를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는 싱크풀 윤용식 비숍님 나오셨고요. 이트레이저 증권의 정영훈 과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시장의 이슈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투자 전략 토크 시간입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가 리비아 사태로 유가 상승이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가 호전을 보였고 또 애플이나 반도체주가 상승을 보이면서 그래도 소폭이나마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국내 시장도 13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는 경기 선행지수 같은 호재들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국제유가 급등이나 중동 사태 확산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들리는 가운데 오늘 지수가 반등을 주고 있어서 자, 이제 어느 정도 지수 조정이 끝나는 건지 좀 얘기를 함께 나눠보고 싶은데요. 확실히 저가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인지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비숍님의 의견부터 여쭙겠습니다. 네, 확실히 저가 메리트가 부각되는 거로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그동안 지수 하락 측면은 좀 과도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한 1950선 정도면 외국인 매도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서부터는 기관권에서 어느 정도 저점 매수를 해줬으면은 방어가 됐을 텐데 아무래도 기관권도 외국인들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없었고요. 오늘 들어서는 경기 선행지수라는 이런 발표에 힘입은 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외국인이 이제는 거래 바닥을 털고 매수로 다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관들의 어떤 주저하던 매수를 촉발시키게 될 거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종목별로는 굉장한 가격 메리트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등이 불이 붙는다면 외국인의 태도 변화만 없다면 어느 정도 줄기찬 강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그런 반등의 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비숍님의 의견대로라면 오늘장 공략해볼 만한 종목이 분명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잠시 뒤 투자전략 토크 시간 지난 후에 종목 배틀 시간에 비숍님께서 오늘 관심 갖고 계신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얘기 나눠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자, 국내 할 것 없이 호재와 악재의 싸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제 좀 들어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긍정적인 해석도 할 수가 있겠지만 하지만 거래 대금이라든지 거래량의 감소는 아직은 추세적인 상승을 예견하기가 조금 이른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자, 정영 과장님은 어떻게 풀이를 하고 계십니까? 예, 거래 대금이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은 그 급하게 팔 사람들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가격 메리트가 생긴 1950대 아래서의 어떤 그 악성 매물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단 소화가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매수의 어떤 맥점으로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반등이 일어나면은 이제 거래 대금도 증가를 하고 신규로다가 새로운 돈이 들어오면서 그 매물들을 걷어가는 그런 상승을 보여줄 텐데요. 아마도 지금 현재 상황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악재들은 거의 모든 것들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북한에 대한 위협들까지도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도 부각이 됐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런 악재들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고 그다음에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악재들이 하나둘씩 해소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점진적인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의 의견 모두 일단 긍정적이신 것 같습니다. 자, 에어컨도 겨울에 사야 싼 거잖아요, 비숍님.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저가 매수에
매수에 적극적으로 들어갈 만한 업종이나 종목 어떤 것들 보시나요? 저는 뭐 대형 건설주를 봅니다. 예. 뭐 직격탄을 맞았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이게 넓게 보면 오일머니의 증가 때문에 결국에는 옛날에 2차 오일 쇼크 때도 가장 수혜주가 해외 건설이었음을 잊지 마셔야 될 거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가장 많이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건설주를 뭐 1순위로 꼽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던 종목들이 다시 들러붙게 되겠는데 지금 현재는 낙폭과대주보다는 그동안 중간을 채웠던 개별 종목에 대한 수요가 더 많습니다만은 개별 종목도 좋지만 이젠 슬슬 낙폭과대주로 관심을 옮겨가시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시장에서 가장 좋지 않은 업종을 사서 수익 내는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의견들이 참 많은데 비숍님 역시 같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일단은 건설주 공략해보는 좋은 시점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정용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어떤 업종, 어떤 종목 보십니까? 예, 일단은 뭐 오늘 장에서도 보다시피 빠지기 바로 시작하기 전까지 좋았던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가장 반등이 지금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비숍님 의견처럼 기존에 잘 나갔던 그런 종목들이 먼저 반등을 일으키고 그 이후로다가 확산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바닥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선취하는 것도 괜찮지만은 일단은 반등이 일어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1월 달까지 그 상승을 유지를 했었던 그런 종목 위주로다가 접근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종목들은 천천히 옮겨 타셔도 그렇게 늦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월까지 상승을 유지했던 업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동차가 속한 운송 장비가 있을 테고요. 예, 운송 장비, 자동차 있고요. 그다음에 석유화학 마찬가지로다가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금일장에서도 반등이 시작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동차나 석유화학 주들이 먼저 반등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나머지 종목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예. 석유화학이라든지 기아차, 자동차주, 정용 과장님 포트 안에도 들어있는 종목이거든요. 잠시 뒤 종목 배틀 시간에 수익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배틀 시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비숍님께서 오늘까지 들고 계신 종목들 과연 얼마나 수익을 거두고 있을지 수익률부터 확인을 좀 해보죠. 예, 비숍님께서 들고 계신 종목을 지금 화면 통해서 확인하고 계십니다. 어제 종가 수준의 수익이 지금 화면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수익률과 큰 변화가 없습니다. 20% 정도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어제 3% 급등하면서 6.5% 정도의 수익을 내줬습니다. 삼성화재가 오늘장 3% 넘게 오르는데요. 손해보험주들이 실적 개선 플러스 금리 인상 기대까지 겹치면서 연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매수가 됐던 삼성화재, 현재 오늘 거래되고 있는 가격까지 합치면 거의 한 5% 정도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한라공조 역시 오늘장 흐름 좋습니다. 3% 정도의 수익. 현대중공업은 오늘 사흘 만에 반등하면서 1% 정도 오르는데요. 어제 종가 수준으로는 마이너스 5% 정도의 등락을 기록했습니다. 자, 비숍님 한 가지 종목을 매도하십니다. 다우기술인데요. 손절가 이탈이 됐죠. 우리가 매수했던 날은 2월 10일이었고 9,700원에 샀었는데요. 손절가를 짧게 잡아주셨습니다. 9,500원 이탈이 됐기 때문에 손절 처리를 하셨습니다. 비숍님, 네. 총 5가지 종목 들고 계신데 일단 수익이 다 고루 좋거든요. 어떤 종목 AS가 나올까요? 앞에 거 2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은 차트를 잠깐 보시면 최근 장세 때문에 조정이라는 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을 이미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차트를 보시면 주봉상 이제 신고가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 가액은 2만 원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2만 4, 5천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패턴으로 보고요. 바로 앞전의 고점을 지금 타넘느라고 주봉상 눌림목이 주어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일봉상 보시는 패턴도 그 부분에서 이제 거래 바닥이라는 소위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고 있는 걸 보기 때문에 받을 조정은 다 받았고요. 이제 오늘 저점 포인트를 찍고요. 터닝 포인트를 만들고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2만 원의 목표가는 충분히 달성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하고 가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리노공업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쪽의 수요라든가 또 회사가 가지고 있던 뭐 기본적인 자산 가치가 평가를 못 받고 있었기 때문에 동사의 패턴은 충분히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보고요. 위로 떠오른 상태에서 이제 그 아래 지점을 강력한 지점으로 보고서 지금 버티고 있는데요. 조금 올라갔습니다만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종목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다우기술은요. 시장이 하도 흔들어대는 통에 일단 뭐 손절가를 이탈해서 끊겼습니다만은 이 종목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쯤 매수를
다시 하셔도 되는데 일단 손절 처리를 했음을 알려드리고요. 주봉상 차트를 보시면 장기간에 8,500원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후로 맥점을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시장 여건 때문에 이제 다시 그 위치로 내려왔는데 전혀 추세 이탈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사는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건 이상이 없을 거다. 그만한 가치도 있고요. 그러므로 손절 처리는 했습니다만 지금 매수하실 분들은 매수하셔도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장 변동폭이 워낙에 커서 다우기술 같은 경우에 손절가를 좀 짧게 잡아주셨었거든요.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나 오늘 시점에서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시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쇼님의 종목 AS 받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정혜원 과장님 종목 배틀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예, 정혜원 과장님은 오늘까지 6가지 종목을 그대로 홀딩을 하십니다. 자, 호남석유가 오늘 거의 5% 가까이 장중에 올랐는데요. 석유화학주 고유가 수혜 전망에 들썩이는 모습 오늘도 연출이 됩니다. 이제 수익이 거의 30% 가까이 났고요. 제일모직 플러스 기아차 모두 오늘 3% 더 오르는데요. 제일모직은 이제 수익이 16% 정도,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의 수익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지난 2월 판매량이 현대차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았던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기아차 오늘 흐름 참 좋습니다. 자, LG화학과 현대제철, 아시아나항공은 오늘 오르는 것까지 감안을 하면 우리가 매수한 가격에서 큰 변화는 없는데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9% 어제 종가 기준으로 등락을 기록했고요. 현대제철, 아시아나항공도 오늘 1% 정도 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한 가격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명 과장님 파는 종목이 한 종목도 없으시군요. 예. 예, 포트폴리오 구성을 했을 때부터 이제 자동차 주식과 그다음에 석유화학 주식들에 대한 그런 믿음을 계속 가지고서 계속 끌고 가고 있는데요. 금일장에서 보다시피 시장이 지수 저점을 찍고서 반등을 하는 그런 시점에서는 역시나 이제 기존에 주도했던 종목들이 먼저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이제 기아차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기아차에 대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뉴스들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여전히 좋은 종목, 그리고 이전에도 계속 좋았던 그런 종목인데요. 지수가 지금 바닥권에서 있는 종합주가 지수는 2100선에서 이제 바닥까지 내려왔는데 기아차는 지금 현재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종가상으로다가 6만 원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존에 1월 달에서부터 2월 달까지 지냈었던 어떤 박스권들을 한 단계 돌파를 하는 레벨업의 단계가 되기 때문에 이 모습들은 12월에서 1월 달로다가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5만 3천 원대의 어떤 고점을 뚫을 때의 모습하고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6만 원이 강력한 지지선이 되면서 7만 원 정도 선까지는 순식간에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기아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한번 또 시작을 하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서 홀딩을 계속적으로 하고 아마 좀 7만 원 정도 선까지 기다려보시는 그런 전략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정영 과장님, 기아차 오늘 시점에서 매수해 보는 건 어떠세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개인 투자가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지수는 지금 바닥인데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을 과연 과감하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그리고 지금 지수가 바닥이기 때문에 어떤 기회상으로다가 퍼센테이지 수익률을 따졌을 때는 기아차가 이 지금 시점에서 사가지고서 7만 원까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좀 양이 안 차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는 전략이 좋으시고요. 새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기아차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기아차로다 집중을 안 하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어떤 종목 다시 AS 받아볼까요? 두 번째로다가는 이제 제일모직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기존에 추천을 드렸을 때 나왔었던 그런 이제 전기전자 재료 부분의 성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종목들을 유의하셔서 보셔야 될 거는, 종합주가 지수가 121선까지 떨어졌을 때 종합주가 지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시가총액이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61선을 계속적으로 지지를 했었던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61선이 있었던 11만 5천 원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시 또 상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12만 5천 원 선 고가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지수가 반등을 하기만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수준까지는 먼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도 좀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던 분들 계속적으로 홀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는 분들도 지금
그 기아차 같은 그런 고점에서 따라잡는 게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정혜원 과장님, 제가 좀 궁금한 게 항공주인데요.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겁니까? 지금 시점에서 매수도 가능할까요? 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리비아 사태가 조기에 좀 종결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다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해외 시장에 있는 항공주들이 같이 좀 하락을 하는 미국 시장에는 뭐 보잉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대로다가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지만은 그 중동 사태가 바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도 그 10,000원대 아래에서 9,500원대 사이에 어느 정도 저점을 찍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동 사태가 극적으로다가 해결이 된다거나 아니면 해결되는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급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는 충분하고요. 단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기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혜원 과장님의 포트넷 종목까지 AS를 받아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신규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볼 텐데요. 정혜원 과장님은 6종목 포트가 꽉 찼기 때문에 오늘 신규로 매수하실 종목은 없으시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고 비숍님께서 한 종목을 보신다고 합니다. 좀 전에 이제 오늘 장에서는 건설주를 사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하셨었는데요. 제가 살짝 보니까 오늘 건설업종 중에서도 현대건설을 보시더라고요. 네. 예, 이유를 좀 찾아볼까요? 현대건설은 뭐 누구나 1년을 시작하는 뭐 시초에 그 연말까지 내가 뭐 메인으로 잡고서 뭘 해야 되겠다는 종목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현대건설을 잡고선 가고 있습니다. 예. 올라가서 수익이 나고 안 되겠으면 또 줄이고요. 또 다시 들어가고. 여러분들 포트의 중심으로 하나는 그렇게 누군가를 두고 있는 게 좋습니다. 동사는 그렇게 가져가다 보니까 뭐 면밀히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뭐 현대차 그룹으로 넘어간 시너지를 제외하고도 지금 중동 사태라는 게 사실 직격탄 맞습니다. 건설업에. 근데 말씀드린 대로 사우디라든가 아랍에미리트 연합으로 번지지만 않는다면 번지게 될 경우에는 정말 큰일이 나겠죠. 번지지 않고 뭐 소소하게 리비아 사태가 길게 간다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유가라는 부분은 오일머니가 이제 아무래도 증가하게 되고요. 유가는 고유가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전반적으로는 다른 나라에서는 건설 투자가 더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심을 좀 낮추기 위해서 이런 기회가 해외 건설에 주력을 하고 있는 현대건설 유에 삼성 엔지니어링 등등에서는 회사에는 기회가 될 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당장 지금 사태는요, 뭐 여러 가지로 어제도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중동 사태로 인하여 뭐 작년에 비해서 4분의 1로 줄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전년도에는 저 아랍에미리트 연합 때문에 원전 수주가 있어서 그렇게 비교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런 얘기가 사실과 맞지 않고 무난하게 수주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로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현재 그만한 저점을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해서요. 지금 매수 타이밍을 잡아봤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제가 72,000원에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넓게 잡았습니다. 72,000원에서 4,000원 사이. 근데 지금 74,000원까지 다 올라왔거든요. 와서 준비하고 방송이 이제 진행되는 동안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조금 흔들림을 이용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74,000원 이하로 매수를 해주시고요. 손절 가격은 68,000원 정도 설정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목표 가격은 10만 원이고요. 중장기로 넓게 보신 다음에 물론 여러 가지 옵션이 붙습니다. 중동 사태가 가다가 뭐 잘 번지지 않고 뭐 이렇게 간다거나 여러 가지 뭐 또 건설업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잘 진행이 될 경우에는 올해 금년 내내 계속 상승을 해서 15만 원 이상은 갈 종목으로 보기 때문에 동사의 패턴은 손절가 68,000원, 목표가 10만 원으로 접근하시되 넓게 봐도 좋기 때문에 비중도 많이 넣어도 되는 종목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숍님, 네. 건설주가 최근 하락폭이 참 컸잖아요. 좀처럼 네.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었는데 오늘 반등을 합니다. 사실 어제 가격대에서 매수를 했다면 참 좋았을 가격이었는데 조금 아쉽기는 하거든요. 예. 일단은 74,000원 선 이하 부근에서 매수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셨고 리비아 사태가 사우디 같은 큰 나라로까지만 번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럴 가능성도 미미하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건 현대건설 말고 중소형 건설주 중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좀 단단하고 좀 수익을 많이 내줄 수 있을까요? 중소형 건설주는 아직은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아시다시피 3월로 DTI 규제 완화의 연장이 되는지 종결이 되는지 지금 가닥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종결을 하되
BTI 규제를 옛날에 소득 수준으로 했는데 이제는 보유한 부동산 수준으로 한다니까 실제로 확대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호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접근하기 좀 곤란하고요. 굳이 접근하신다 그러면 저는 계룡건설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계룡건설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까? 어떤 워낙 문제가 있습니까? 탄탄한 회사고요. 뭐 예. 아무래도 국내 중소형 건설주들은 뭔가 문제를 하나씩은 안고 있습니다. 작게나마. 근데 아무래도 동사는 문제점이 비교적 없는 편의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느 비중이 좀 높은가요? SOC 사업 쪽입니까? 아니면 주택건설 쪽입니까? 주택건설 쪽도 예. 높고요. SOC보다는 주택건설이 높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주 말씀을 하셨는데 대형주 중에서는 현대건설 오늘 신규 종목 배틀 종목으로 주셨던 종목이고요. 중소형 건설주보다 탄력이 좀 좋을 만한 종목 보신 분들은 계룡건설 주가 흐름도 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숍님의 신규 종목 배틀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다음 주 두 분께서 들고 계신 종목들의 수익이 과연 얼마나 더 늘어날 수 있을지 참고하시고 또 함께 매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도 잘 메모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함께합니다. 예, 스타 Q&A 시간에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를 통해서 종목 상담 요청하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참여 방법 있습니다. 보다 빠르게 먼저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plus.cntv.co.kr 인터넷 접속하셔서 와글와글 게시판에 글 남기시는 방법인데요. 보다 자세한 참여 방법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유하신 종목 상담받기 어려워서 속상하셨다고요? 서울경제TV가 센플러스와 함께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시청자 여러분의 종목을 진단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센플러스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을 클릭해보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구체적인 내용을 게시판 댓글로 남겨주시면 끝! 궁금한 차례 정보를 전문가로부터 더욱 간편하고 빠르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센플러스 와글와글과 함께하세요. 당신의 수익률에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예, 와글와글 게시판을 통해서도 종목 상담 요청하실 수 있다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종목 상담 요청하시면 화면 왼편에 보이시는 화면을 통해서도 내가 보낸 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활발한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먼저 상담 시작할 종목은 역시 와글와글 게시판을 통해서 들어온 종목인데요. 금융지주사 중에서도 하나금융지주가 상담 요청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금융을 33,400원에 20% 가지고 계시다고요. 이익 실현을 할까 고민 중인데요. 전문가 의견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금년도 1월 달에 주가가 49,1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때 차익 실현을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시장이 하락할 때 밀리지 않고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참 큰 위안이 될 것 같은데요. 비숍님, 네. 하나금융지주부터 좀 봐주시죠. 차익 실현할 때 맞습니까? 아닌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1월 달에 하셨으면 지금 이제 다시 사셔야 되는 때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패턴 자체가 밑에서 사시고 좀 중기로 끌고 나가셨는데 종목 선택도 좋으시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화두가요. 아무래도 물가, 인플레이션 이런 등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이라든가 또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금리 인상이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방어주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동사의 패턴은 이미 그것을 이 주가가 반영을 하고 올라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월 달에 팔지 않으셨다면 지금은 오히려 다시 매수를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매도하지 마시고요. 저항선은 1차로 5만 원 맞습니다. 49,000 몇백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5만 원 정도가 저항선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이 만약에 오늘 외국인이 들어오서 반등을 하면서요. 좀 앞으로 멀리 꿈을 꿔보면 이게 이제 외국인의 재매수와 함께 기관들이 들어오는 쌍끌이로 다시 시작을 해서 2,100을 넘어서 쭉 올라가는 상승이라고 친다면 동사는 매도하지 말고 쭉 끌고 가서 한 7만 원 정도까지 쭉 가져가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어느 정도 올라가다 흔들린다고 볼 게 두 번째 5만 원에 도달했을 때 매도를 해주시는 그런 패턴으로 가시면 될 것 같은데 넓게 봐서는 그 정도 매수 가격이라면 지금 별로 걱정하실 거 없이 그냥 두셔도 되는 것이 이제 하나금융지주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조정 다 끝난 것으로 보이니까요. 반등과 함께 다시 올라갈 것입니다.
예, 지금 급하게 매도하실 필요 없다. 목표가 7만 원까지 설정할 수 있겠다라는 비숍님의 말씀. 하나금융지주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와그라글 게시판을 통해서 들어온 종목인데요. 오랜만에 동서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한 지 2주일 정도 지나셨다고요. 이제 매수가 근처에 왔다고 36,600원에 비중은 한 30% 정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지난해 동서가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은 현금 배당을 실시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전자일 테고요. 자, 어떤 매력에 끌려서 동서를 30%나 가지고 계신지, 자, 어떤 관점에서 이분은 매수를 하셨을까요? 예, 아무래도 나름대로 또 좋게 보시는 그런 예. 부분들이 있을 텐데, 동서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그 맥심으로다가 대표가 되는 그런 커피 믹스에 대한 그런 시장 지배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동서가 지금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업종들이 다 우리의 먹거리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런 먹거리들에 대한 그런 정부의 규제들이 계속적으로다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동서가 앞으로다가 수익을 상당히 많이 내는 가능성보다는 정부의 규제로 인해 가지고서 원자재의 상승분을 제품 가격으로다가 전가를 못 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12월 달 이후로다가 이러한 하락 추세를 계속적으로다가 겪으면서 내려오고 있는데요. 금일 가격대는 이런 또 하락 추세대에 좀 만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매수가까지 오시고 한 2주 정도 되신 분이 문의를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를 계속적으로다가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일부 매도를 해가지고서 따로 좋게 보이는 그런 종목으로다가 갈아타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의 의도로 받아들인다라고 하게 되면 는 동서 같은 경우에는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따로 특별하게 올라갈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37,000원이나 38,000원대 매물대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수가 근처에서 다른 종목들로다가 이제 뭐 교체 매매를 원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매도를 하시는 게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동서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장기 투자자분들이 많습니다. 좀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다지 걱정하실 필요 없이 계속적으로 다 들고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제 생각에도 급하게 매도하려고 사신 것 같지는 않으시니까요. 조금 더 길게 들고 가 보자라는 상담 내용들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와그라글 게시판을 통해서 들어와 있는 종목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 GKL입니다. GKL을 22,100원에 15% 정도 가지고 계신데요. 매수 후에 주가가 계속 내린다고 시장이 문제인가 회사가 문제인가를 알고 싶으시다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보유 비중이 15% 정도시라고요. 최근 8거래일 정도 외국계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조금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비중이 한 3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뭐 우량주입니다. 그랜드 코리아 레저의 약자인데요. 아무래도 파라다이스하고 경합을 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는데 실적이 뭐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아예 뭐 일반 기업처럼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홀드율이라고 이게 뭐 매출이 나오면 그 부분에 이제 이 카지노 쪽의 마진인데요. 아무래도 많이 잃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회복이 되고 있고요. 회사의 내재 가치를 볼 때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는데 지금은 시장과 동사의 실적 문제가 동시에 겹쳐지면서 다시 한번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요. 뭐 차트가 짧기 때문에 얘기할 건 없습니다만은 줄기차게 올라갔다 아랫부분을 커브를 만들어서 빠지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동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거는요. 물을 타시면 안 되겠고요. 기본 가치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손절도 하시지 마십시오. 따라서 시장에 반등을 하면 어느 정도 반등을 할 것인데요. 올라가는 부분으로 꺾일 것은 맞는데 이 22,000원대를 돌파해서 추세를 회복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 역사가 짧은 종목이 추세가 한번 무너져 놓으면 그 추세를 뒤집기까지요. 굉장히 많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시세를 겪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기다리셨다가요. 본전쯤 오시면 매도를 해주시는 전략을 쓰시고요. 나중에 22,000원 완전히 회복하면 다시 한번 들어갈 이제 이럴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더 사지는 말자라는 말씀 잘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비중은 15% 정도 있으시다고 하셨고요. GKL 받으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와그라글 게시판에 들어온 종목인데요.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을 86,600원에 비중은 한 1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매수한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은데 목표가 알려주십시오. 비중은 10%입니다. 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이 종목은 정혜원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예,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상장이 되면서 계속적으로다가 이제 올라가기보다는 계속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역시나 좀 실적 악화가 가장 큰 문제가
문제로다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 업종을 바라보는 그리고 제약 업종을 살 수 있는 그런 돈들이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은 기존에 있던 어떤 계속 사업을 영위했던 그런 제약주들보다는 새로 코스닥에서 신규로다가 나오고 있는 그런 어떤 바이오주들 쪽으로다가 더 돈이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기존의 제약업체들이 제네릭 의약품을 가지고서 어떤 실적이나 성과를 내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다가 신약이라든지 그런 기대들은 기존에 있던 그런 약보다는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아니면은 차세대 먹거리로다가 이렇게 지금 삼성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바이오 쪽으로다가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이런 제약주들 같은 경우는 상당한 좀 매물 압박에 시달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비중 10% 정도가 이제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다가 잡고 싶으시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단기간이 아니라 한 중기적으로다가도 좀 상승을 하기에는 좀 모멘텀이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할 때 좀 그런 어떤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매도를 하시고서 차라리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새로운 신사업하고 연관이 돼 있는 그런 신약 개발 업체라든지 아니면 삼성이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 코스닥이 셀트리온 같은 쪽으로다가 좀 종목의 관점을 좀 바꿔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미약품 봐드렸습니다. 자, 와그라글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요청을 받고 있는데요. plus.cntv.co.kr 접속하셔서 와그라글 게시판에 종목 상담 요청하시면 저희가 문자보다 먼저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꼭 종목 상담 받아야겠다. 어떤 종목을 사고 싶은데 오늘 매수 시점인가 궁금하신 분들 바로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와그라글 게시판에 들어온 종목인데요. 신문 구독 중이라는 닉네임으로 현대산업 문의하신 분이 계십니다. 32,600원에 30% 가지고 계시다고요. 중장기 목표가 알려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좀 길게 보고 대응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손실을 좀 보고 계시거든요. 오늘장 좀 크게 반등을 하기는 하는데요. 네. 예. 이게 중장기이기 때문에 좀 밀려도 괜찮다라는 개념을 가지시는 분도 있는데, 동사의 패턴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국내 쪽으로 치우친 건설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라든가 건설업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3월 달에 금리 인상이 되면 현대산업은 또 충격을 받을 수 있고요. 현재는 32,500원이 추세대인데 그 추세세를 깨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차트를 잠깐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매수 가격까지는 회복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회복이 되면 일단 끊으십시오. 그러고 나서 중장기를 하시더라도 좀 흔들려줘 가지고요. 3만 원 밑으로 한 28,000원이나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경우에 그럴 때마다 한 번씩 받아서 주시고요. 그리고 중장기를 끌고 나가신다면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사놓고 혹시 다시 내려가게 되면 우리가 또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만, 그러니까 정리하면 본전이 되면 일단 끊었다가 저점에 다시 받을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예. 명쾌한 상담 받아봤습니다. 자, 이번에 슈퍼또리라는 닉네임으로 상담 요청하신 분 계신데요. TCK 문의하셨어요. 13,600원에 50% 비중을 꽤 많이 실으셨습니다. 얼마에 팔아야 하고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가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예. TCK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는 태양광 관련주로다가 이제 각광을 받았었는데 LED에 좀 숨겨진 진주다라고 이렇게 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팔막 미인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태양광 관련했던 것들이 한 단계 이제 유행이 지나가고 다시 또 이제 고유가 때문에 관심을 받고 있고 이런 측면들이 많았는데요. 작년 7월 달서부터 이 동사는 12,500원 선에서부터 16,000원 선까지 커다란 박스권 안에 좀 갇혀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16,000원대의 저항을 돌파를 하고서 새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상당히 또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다가는 아마도 목표가를 16,000원 정도로다가 잡으시고서 좀 더 지금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 비중을 줄이는 그런 가격대로다가는 한 16,000원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개인들이 사가지고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올리기는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일어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보다는 아마도 하반기 때 또 실적이 좋아지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뭐 중장기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들고 가셔도 괜찮지만은 그게 아니라 뭐 단기간에 이제 수익을 확정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목표 가격을 한 16,000원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TCK에 대한 진단이었고요. 자, 이번에도 역시 와그라글 게시판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오늘 지수가 오르면서 증권주가 들썩이네요. 증권주가 오르고 있습니다. 동부증권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2% 오르면서 6,750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데 이분은 좀 높은 가격대, 꽤 높은 가격대 사셨습니다. 8,140원에 30% 정도를 가지고 계시다고요. 미소님의 종목인데요. 손절 타임을 놓치셨다고 지금이라도 팔고 나서 다른 종목 타는 게 맞겠습니까? 더 기다리다가 본전 일단 찾은 후에 파는 게 맞겠습니까? 정말 모르겠다고 비숍님 꼭 좀 봐주십시오 하셨어요. 예. 현대건설 사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요, 지금은 이거 갖고 계셔야죠. 당연히 뭐 지수가 반등한다 그러면 증권주가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지금 반등이 계속 이어질 반등이냐, 가다가 또 무슨 뭐 북한 사태니 뭐니 해서 또 뒤틀고 뭐 꺾일 거냐, 외국인이 아예 떠날 거냐,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동안 사실상 몇 주 동안요, 뭐 계속 외국인이 매도를 했고, 다시 매수를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돌아섰습니다라고 딱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 그건 불확실합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이들도 돌아올 것이다라고 본다면, 동사는 일단 물렸습니다만은 쥐고 있는 게 맞고요. 지금에서 손절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요, 8,100원까지 올라가려면 한참 걸립니다. 물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0% 비중이기 때문에 이 아래에서는 추가 매수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만약에 종합지수가 오늘 반등을 하고 내일은 금요일에 좀 흔들릴 수 있지만 다음 주부터 꾸준히 반등을 해서 2,000 넘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할 경우에 그런 패턴이 돼서 2,000을 넘어갈 경우에는 동사가 어느 정도 이제 뭐 본전 비슷하게 올라오기는 하겠습니다만 아직 못 올라왔을 테니까 10%좀 더 추가해 주시고 가격을 낮춘 상태에서 동사를 끌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재반등을 해서요, 이번에 이제 다시 이전 고점 2,100을 통과하는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증권주가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는 종목이니까 너무 좌절하시지 말고요. 시장이 확 꺾어지는 바람에 그런 부분에 좀 빨리 팔았으면 좋았을 걸. 그것만 안 해서 이런 일이 겪었으니까 넓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매도하지 말고 지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선을 문자 메시지 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들어온 종목은 일진 디스플레이인데요. 오늘 1% 오르면서 9,200원 선까지 올라오기는 했지만 그간 낙폭이 정말 많이 심했습니다. 지난 1월, 2월 동안 주가가 거의 한 5,000원 정도 최고가 대비해서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일진 디스플레이 문의하신 분은 일단은 320 하나님이시고요. 11,350원에 20%를 사셨다고요. 손절 타이밍을 놓친 것 같은데 도와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자, 정혜원 과장님. 지수가 최근 좀 급락을 보이면서 이렇게 반등 나왔을 때 일단은 매도를 해야 되는 건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최근 증시를 보면 전약 후 약장이었잖아요. 오히려 지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빠졌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각 한 30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는 이 시각에 좀 매도를 하는 게 맞겠습니까? 이것 좀 함께 좀 봐주세요. 예. 지금 현재 그 시장으로 봤을 때 예전하고 좀 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주식이 올라가는 그런 타이밍에서는 일봉상으로다가 이제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거래량이 좀 그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반전의 신호로다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해가지고서 모든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이제 뭐 잘 가는 종목이 있고 좀 못 가는 종목이 있을 텐데요.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종합주가 지수의 상승에 비해서는 그렇게 좀 큰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좀 중소형주기 때문에 어떤 뭐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반전된 이후에 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요. 동사는 기존에 이제 LED 웨이퍼 관련 매출들이 좀 악화가 되면서 실적이 좀 안 좋아졌었고요. 대신에 그 부분들을 이제 터치 패널 부분들이 지금 메꿔주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를 투자를 했을 때 뭐 LED 쪽을 보시고서 투자를 하셨던지 아니면 터치 패널 부분을 보고서 투자를 하셨던지 지금 그런 어떤 기준이 있으셨을 텐데요. 생각보다는
그 기대치에 좀 못 미치는 그런 실적들 때문에 한 단계 좀 레벨 다운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다가는 뭐 차트상에서 보시다시피 상당히 좀 바닥권에 지금 근접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매도를 하시는 것보다는 좀 가지고 계시다가 매도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최대 올라가게 되면은 아마도 하락 그 매수하셨던 가격 아래인 한 11,000원 정도 선까지는 좀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좀 급하게 매도를 하셔가지고서 이제 현금화를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그런 전략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용 과장님, 일진 디스플레이 외에 다른 종목들 그간 좀 많이 물려 계셨던 분들 오늘 반등을 이용해서 차익 실현하거나 손절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부정적인 것이네요. 예, 저 예. 일단은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만약에 지금 판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지금 오늘 올라가기 시작한 첫날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2, 3일 정도 더 지켜보시고서 결정을 하시는 게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다가 그 우리나라의 상승 추세가 그렇게 꺾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매도를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한 달 동안 뭐 지금 떨어질 때까지 계속 기다려 오셨던 것처럼 좀 한 달을 더 지켜보시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렇게 급하게 결정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역시 투자에는 인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무료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보죠. 웅진 코웨이가 오랜만에 문의가 들어와 있는데요. 웅진 코웨이 오랜만에 상담드립니다 하셨고 2079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35,000원에 비중은 5% 정도 가지고 계신데 매수가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비숍님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비중 5% 정도신데 좀 더 추가 매수해볼까요? 더 사이죠. 이거는 예. 아무래도 아주 주어지기 힘든 낙폭과대 바닥이 주어졌습니다. 빠진 이유는 뭐 실적 우려가 있었는데 실적은 충족했고요. 그다음에 중국 화장품 사업에 대한 중국이 긴축으로 가니까 안 좋다. 그건 지금 전인데 곧 3일, 5일 열리고 합니다만은 여전히 소비 확장에다 신경을 쓸 것으로 이제 내용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중국 화장품 시장이라는 건 무한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현재 진입 단계에서 잘 되고 안 된 거를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급합니다. 어쨌든 우려는 있지 않느냐. 그 대신에 많이 빠졌잖아요.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빠질 만큼 빠져서 3만 원대 초반의 바닥이라면 중장기 베팅을 해도 될 만큼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3만 5천 원에 5% 넣으시고요. 지금 흔들렸다 턴하는데 좀 더 사십시오. 그리고 올라가다 또 흔들리게 되면 한 번 더 사주시고요. 완전히 올라가는 흐름을 타고 3만 6천 원 넘어가게 되면 마지막 마무리 베팅 때리시면은 이렇게 중기로 잡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시면 여기서부터 그냥 두고 가시면 이렇게 우량한 회사는 5만 원이나 6만 원까지 쭉 끌고 올라가게 되는 패턴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예, 잘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LG패션 볼 텐데 역시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 종목입니다. 매수한 가격대가 꽤 높으시군요. 33,300원에 사셨다고 하시고 20% 3610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알고 싶습니다. 부산에서 문의드립니다 하셨는데요. 정희용 과장님. LG패션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회복이 가능할까요? 예, 매수가 회복이 가능하지만은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 패션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나 성장성들이 여전히 유효한 그런 종목이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은 2월달 하락에 좀 직격탄을 맞았던 그런 측면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달에 하락했던 그런 부분들을 회복을 하는 그런 시점들은 지금 현재보다는 종합주가 지수의 상승에 따라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사가 지금 현재 바닥권대에서 지금 강력한 지지를 라인을 보이는 데서 지지가 됐고 다시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다 저항을 보일 만한 그런 가격대는 3만 원에서 한 3만 500원 정도 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선까지 반등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아마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만 3천 원대 지금 매수를 하셨던 것들을 일부 손절을 하시고서 다른 종목 좀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그런 결정을 하시는 거는 지금 현재 가격대가 아니라 한 3만 원대 올라간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소비 시장들이 계속적으로 커짐에 따라 가지고서 LG 패션도 좀 수혜를 받는 그런 측면들이 크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다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시간이 길어지겠지만은 좀 가지고 가시는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적인 여유만 있다면 그리고 지금 당장 팔 것이 아니라 3만 원 선까지 올라갔을 때 손절을 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LG 패션 봤고요. 자, 이번에 유니온 보겠습니다. 유니온 역시 손실폭이 꽤 크신 분이 문의를 하셨는데요. 매수한 가격대가 11,300원이라고 하시고요. 비중은 한 10% 정도. 예, 역시 큰 비중은 아니십니다. 항상 감사드린다고 대응 전략자 주십시오. 2793님께서 문의를 하셨네요.
네, 예. 히토류하고 관련이 돼 있고요. 워낙 내재 가치가 있고 OCI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런 내용들 다 아실 겁니다. 주로 유니온하면 백시멘트 이렇게 규정 지어지는데요. 회사 내재 가치를 계속 평가를 받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서 평가를 받아서 많이 급등을 했고요. 매수하시고 한 10% 정도 내렸습니다만 장세를 고려하고 동사의 성격을 고려한다면 적절한 조정이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차트를 좀 보시겠습니다. 왜 이렇게 흔들렸는가? 12,000원이 신고가지 않습니까? 신고가를 단번에 넘을 수는 없고요. 숨 고르기를 하던 중에 시장이 두드러 패니까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현재 패턴에서는 10% 더 사주시면 맞습니다. 동사는 회사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사주시고요. 물을 타게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는요. 12,000원쯤에 파는 게 아니고 이거를 넘어서 오버슈팅 시세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물론 시장 여건 따라 좀 차이는 납니다만 내일까지 반등이 이어진다면 내일쯤 추가 매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부 종목 상담 시간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싱크풀 윤용식 비숍님과 함께 했고요. 이트레이드 증권의 정영훈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2부에서도 역시 종목 상담은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고요. 또 plus.cntv.co.kr 인터넷 접속하셔서 와그락을 게시판에 종목 상담 요청하시면 보다 빠르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모두 1%대 상승을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방향을 확실히 했습니다. 현재 1,0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를 기록하면서 기관과 함께 쌍끌이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12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